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지 참.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가격 하락이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성장 동력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드라마틱하게 FTX 66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인수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포기를 했고, 어제 영상에선가 제가 정상적인 반등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페이크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오늘 뉴스 보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FTX 때문에 1억 달러 정도 모질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들도 모를까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점점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1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회사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안 무너지는 게 있으면 터지는 게 마련인데, 제가 손정희 기사를 보고 이것도 공사 아닌가, 음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정희가 어떤 사람인데 1억 달러를 그냥 방치해 뒀을까요? 자, 어쨌든 그 외적인 생각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66조 파산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대중의 생각과 시장은 반대로 간다. 그리고 이 다음 데이터에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최근 올라온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약간 요 기회를 통해서 뭔가 규제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FTX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미 정부나 SEC에서 방치할 것인가, 게리 겐슬러와 FTX CEO와의 관계에 대한 음모론이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규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리플에 대한 효용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리플은 왜 중앙 집중화된 코인인가?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정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탈중앙화돼 있다. 그거는 약간 나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반정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인터넷이란 공간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을 받는 듯 해 보이지만 제약을 거의 받지 않죠. 어쩌면 100% 탈중앙화된 장소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노출이 되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 말 중에 하나가 구글의 창립자죠. 에릭 슈밋이 말했던,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 실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정부주의 실험, 탈중앙화를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지금은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코인은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XRP 리플이다. 그래서 XRP 리플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책 위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에 대한 규칙이 없다면 축구가 아니겠죠. 그냥 난장판이겠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그냥 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그리고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FTX 사건에 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TX는 상당히 견고해 보였고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66조,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미 정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또 자극을 하고
FTX 거래소를 살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하든 바이낸스 창펑사가 인수를 하든 제 생각 같아선 그냥 XRP가 인수를 해버리면, 거래소 욕심이 좀 있었잖아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가장 간단한 게임 같은데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 리플사 측에서는 리플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6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타이밍이 참 그지 같죠. CPI 발표, 미선거, 다른 자산군들은 충분히 혜택을 보는데 지금 암호화폐만 모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죠. 의외로 몇 달 전에 400원 갔던 기억을 되살리다 보면 리플 가격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이걸 기회로 SEC와 함께 규제를 더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SEC나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던졌죠.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게 이제 일부러 이런 사건들을 만든 건지 이슈를 만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손정희를 보고 느낀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약간의 음모론이 들어가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SEC가 규제를 때린다면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약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락할 것 같고 더 위험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지 같은 코인, 똥코인들은 더 큰 칼바람이 불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또 그들 또한 조금씩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누구 하나 어느 곳에서든 본인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흡사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도박과 같은 거죠. 경마장에서 돈을 걸 때 그거를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도박이죠, 도박. 내가 선택한 말이 지게 되면 그 돈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박이죠. 자,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는 FTX 네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아주 그냥 이 모든 악재들을 허재로 어떻게든 끌어내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을 했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가 봅니다. 모든 악재들을 끌어모아서 가장 좋은 돌파구, 가장 좋은 꽃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CNBC와 인터뷰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가 미국 암호화폐 규정의 시행을 가속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 채택이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더 많은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제 생각과. 자, 이제 제가 마이클 세일러로 빙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적인 규정이 있다면 2만 개의 토큰이 아니라 소수의 수십 개의 토큰이 표시되지만 제대로 등록된 토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죠. 규제의 명확성이 생기면 똥코인, 그지 같은 코인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코인 선택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코인 선택을 잘못하신 분들에게는 칼바람이 아니라 정말 눈이 내리는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2만여 개의 토큰에서 수십 개의 토큰만 남을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큰의 개수, 암호화폐의 개수는 20개 내외의 코인만 결국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해요. 자, 다시 마이클 세일러, 산업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진행되는 거친 서부의 기업가적 단계에서 서부 시대에서 말을 타고 가서 내 땅이라고 그냥 깃발을 꽂는 그런 어떤 법도 없고 규칙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골드만삭스 및 JP모건과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는 제도적 디지털 자산 단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점점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 어쨌든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장하고 세상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상용화가 돼서 세상은 암호화폐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것이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미 정부나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할 겁니다. 그 가장 극점에 있는 상황이 지금 제 생각에는 FTX 사건을 고의적이든 일부러든 암암리에 어떤 특정 음모론을 갖고 있든 요거를 정말 그지 같은 타이밍에 터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굉장히 코인을 잘 타고 있어야 된다. 규제의 명확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규제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돈들을 쫓아서 수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지금 암호화폐 판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해 내내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금리 때문에, 경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규제의 명확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규제의 명확성을 띄기 위해서는 SEC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거는 XRP, 리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은 처음으로 매를 맞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나. 다른 유튜버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에게는 굉장히 허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결국 승소나 합의를 이루면서 암호화폐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코인들이 결국 SEC에게 승소한 리플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리플 흡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요 기사 한번 봐보세요. 미국과 유럽이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저격할 수밖에 없는지,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중국 비트코인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왜 XRP가 계속 방긋방긋 웃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게 XRP다. 미국, 영국, 유럽이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좋지만 암호화폐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중국에 의해서 시장이 통제되지 않을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가장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중국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60% 정도를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또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이 갖고 있는 평단일 수 있겠죠. 어마무지하게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마이닝을 채굴을 중국에서 거의 했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중국 정부는 마이클 세일러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능가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 중 하나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현재 39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자,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19만 4천 개, 이더리움 83만 3천 개, 라이트코인 140만 개, XRP는 4억 8천만 개, 도지 60억 개, USDT 21만 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수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압류를 해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 개수들입니다. XRP도 4억 8,700만 개. 자, 그러면 거의 5%를 중국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압수한 것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 개수가 64만 3,572개. 요 개수는 전 세계에서 탑2.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는 13만 개. 미 정부는 7만 개. 거의 중국과는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4만 6천 개.
그리고 의외로 불가리아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2,300개. 저보다 좀 더 많네요. 2,300개면 농담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믿으신 분들 계시는데, 자,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영향력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밴 때린다, 암호화폐를 싫어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리고 채굴자들 다 밖으로 나가라,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 지금 황금 송아지가, 황금알을 낳는 송아지가 100마리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죠. 왜? 황금 송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황금 송아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황금 송아지를 쫓아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황금 송아지가 낳는 황금알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황금 송아지를 100마리, 1000마리 혼자 갖고 있어봤자 그 황금 송아지의 가치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중국이 왜 채굴 떠나라, 잡아 넣겠다, 암호화폐 싫어한다, 비트코인 싫어한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채굴장들을 쫓아내야 유럽이라든가 영국, 미국 그 외 국가들이 채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격을 상승시키겠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 캐나다 덥석 물었잖아요. 자, 이런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래드 걸링 하우스도, 그리고 비트TV도, 그리고 미 정부도, 유럽 연합도 모두 다 걱정을 하는 게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XRP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결국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은 XRP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SEC가 굳이 자국 암호화폐 회사인 XRP 리플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너무나 편하게 별다른 제재 없이 그렇게 잘도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서 굳이 자국 암호화폐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중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코인이 있다. 어쩌면 이더리움이 향하는 모든 것까지 요놈 하나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미국 회사이다. 딴 걸 떠나서 어쨌든 리플은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전 세계 유수의 대학, 거의 아이비리그급 대학교에서 XRP 리플을 가르치고 있어요. 연구 논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 그 대학교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결국 어마무지한 후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써야 되고, 그리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이 화폐의 몰락, 디지털 화폐의 출현,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NFT 시장, 그리고 금융의 혁명, 디파이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코인은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놈 하나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길면 또 지루하고 짜증나는데, 이렇게 영상이 길다는 건 어쨌든 제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